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노동법 강의하는 김기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 동차반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원에서 동차반 설명회를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 그 수강생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이제 학원의 방침이 이제 강사 개인별로 영상을 따로 촬영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혼자 와서 이렇게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그 판서를 살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설명회를 보시는 분들은 일단 뭐 거의 대부분 다 올해 1차를 보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격 여하를 떠나서 1차 준비하시고 시험 보시느라 되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잘 되신 분들은 이제 2차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 잘 안 되신 분들도 이 그 수험을 포기하실 게 아니라면 내년도 대비해가지고 1차와 2차 한꺼번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잘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부제로 약간 도발적인 제목을 달아놨는데, 동차반은 과연 학원의 상술인가? 요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설명회 할 때마다 부제로 달고 있는 건데, 그거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현 시점의 선택지를 고민해 봤을 때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하셨는지 불합격하셨는지 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하셨든 합격하지 못하셨든 간에 기존의 이제 2차생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일단 1차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 기존 2차를 쭉 준비하셔가지고 예컨대 뭐 0기, 1기, 2기 혹은 뭐 1기, 2기 이런 식으로 오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3기를 가야죠.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1차, 2차를 준비해 오시던 분들 중에 올해 1차를 합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기로 가지 않고 동차반으로 가셔도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분들이냐면 아예 답안 쓰기 자체가 안 되는 분들, 아예 글이 안 나가는 분들, 내가 0기, 1기, 2기 계속 이제 강의는 들었는데 모의시험 제대로 봐본 적 없고 모의시험 내가 봐보려고 해도 아예 써지지가 않더라. 이런 분들은 아예 3기를 가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차라리 동차반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들을 메인으로 가져가시고 그동안 2차 준비해 오시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자체적으로 추가해가지고 올해 시험장에 가시는 방향, 그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이때는 3기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2차 준비해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지금 3기로 갈지 동차반 갈지 올해 합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3기로 가세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동차반으로 가셔도 좋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답이 아예 안 써지는 분들, 그리고 어찌어찌 써도 우리 모의시험 등수표가 이제 카페에 항상 붙지 않습니까? 올라가죠. 거기서 봤을 때 항상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중간 정도도 가본 적 없고 맨날 맨 뒤에 있어가지고 맨날 시험 볼 때마다 막 자괴감 들고 현타오고 막 이런다, 자신감 너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동차반으로 가셔가지고 거기 하는 것들을 메인으로 하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시험장 가시는 게 괜찮은 선택지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웬만하면 3기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1차 불합격자분들 중에서도 기존 2차생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방향성은 합격자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1차 시험 떨어지고 나서 몸도 마음도 정상이 아닐 건데 이 상황에서 3기를 들어가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 뭐 어떻게든 마음 단디 먹고 가셔야죠. 채찍질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음 단디 먹고 3기로 가시는 게 좋긴 좋아요. 당연히. 이제 다만 이제 그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죠. 가서 시험 보면서도 괴롭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제 강의 들은 분들은 아실 건데 물어보시면 범위를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 문의하셔가지고 매주 그것만 공부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더라도, 시험장이 아니죠. 그 수업을 들어오시더라도 시험 보시더라도 3기로 가시기를 권장드리긴 하는데, 그게 도저히 마음이 안 잡혀서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양민학살도 하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은 동차반에 와가지고 한번 자신감도 없고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불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시험을 접을 게 아니라면 이 시기를 어쨌든 잘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차피 내년 시험까지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연기 개강할 때까지 그냥 뭐 영어 점수나 한번 점검하고 민법이나 돌리면서 쉬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게 거의 한 4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기간 동안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이 날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감 잡으려면 또 힘들어요. 공부하는 습관도 마찬가지고요. 내용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3기로 가시되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시면 동차반으로 가셔가지고 조금 마음 편하게 양민들학을 하면서 자신감 얻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도저히 마음이 힘들어서 학원에 못 오겠다. 그럼 어떤 식으로든 스케줄을 짜셔가지고 독학으로 공부를 좀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꼭 이걸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각자의 상황들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좀 제대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 어떤 분들이냐? 1차를 합격하셨든 불합격하셨든 신규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심으로 많이 문의가 오시고 불합격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제 연기 때까지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냥 날리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불합격하신 분들도 요 시기에 동차반으로 오시는 걸 굉장히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택지를 써놨는데 결국은 요거를 얘기할 거예요. 이제 왜 동차반인가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1차를 합격하셨든 불합격하셨든 이제 2차 준비를 전혀 안 해보신 1차 대비만 하셨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요 시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차반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한번 2차 시험장에 들어가 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로 시간은 얼마 없지만 기왕하는 거 동차반 뭐 A급 찍어서 필요 없고 나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1기 강의를 1월 달에 진행했던 1기 강의를 예습용 강의로 듣고 이제 3기 강의로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물론 엄청 힘들겠지. 엄청 힘들겠지만 어찌어찌 버텨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세 번째로 나는 그냥 어차피 오래 공부해도 안 될 거니까 2차는 차근차근 해야 되니까 연기로 가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다. 그냥 쉬자. 이런 분도 계세요. 이 중에서 전통적으로 수험가에서의 우리 이제 수험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험가에서 다수 견해로 평가되는 것들은 바로 3번이에요. 그러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동차반 되게 쓸데기 없고 학원 상술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10년 전부터 동차반 애찬론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10년도 더 됐죠. 아주 예전부터 그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들 동차반은 학원의 상술이다. 이거 뭐 시간 낭비, 돈 낭비다 이렇게 얘기할 때부터 동차반이 이 시기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그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런 식의 그 프레임들이 많이 깨져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동차반 애찬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3번을 많이 얘기했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합격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동차반을 듣는다고 하여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냐? 아니에요. 그렇죠? 합격할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긴 하죠. 동차반만 듣고 합격하는 분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하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학원에서 혹은 강사들이 지금 시기에 동차반만 들으면 합격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차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 좀 이따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단지 합격 가능성만 놓고 보면 뭐가 제일 좋으냐? 2번이 제일 좋아요. 3번, 4번은 현실적으로 합격이 불가능하죠. 근데 2번이 합격 가능성만 놓고 보면 제일 좋아요. 근데 2번을 왜 권하지 않느냐? 저거를 한 3개월, 4개월 되는 요 시간 동안에 소화해내는 게 현실적으로 내 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뭐 책에도 안 잡힌 상태에서 어버버버 하면서 조금 과장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될 가능성이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것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공부머리가 엄청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해도가 높고 암기력이 뛰어나고 이런 분들은 요 시기에 요거를 소화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거의 대부분 뭐 90% 이상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99% 정도는 저거를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번은 개인적으로 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왜 권하지 않느냐. 일단 사람이라는 게 시스템의 동물이죠. 우리가 이제 2차 시험 한 3개월, 4개월 남았습니다만은 요 시기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어야 돼요. 다만 1%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사람이 그걸 보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들어서 오래 붙을 수 있냐? 절대로 못 붙어요. 이거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내가 올해 2차 시험 가기 전까지 2차를 처음 진입하니까 연기 내 과목을 다 들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능성은 제로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연기를 듣는 둥 맞는 둥 어영부영 하다가 시간을 막 지나가고 그러면 아예 어차피 오래 안 될 거고 9월 되면 또 새로운 순환 대비 연기가 시작되니까 그때 다시 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의 대부분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3번을 권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할 바에는 오히려 4번이 나을 수도 있다.
자, 1차 합격한 이 기분 가지고서 좀 이제 뽕도 좀 이렇게 갖고 들어가면서 9월부터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좀 정신적으로든 체력적으로든 회복을 해놓는 것. 그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동차반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요 시기에 추천을 많이 하는데 왜 저는 그러한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동차반에 대한 이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차반은 학원의 상술이라 하던 10수년 전부터 저는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두 번째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동차반을 수강하시게 되면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1차 시험 준비하는 거하고 2차 시험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이 노동법을 준비하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예 길이 달라요. 공부 방향도 아예 다르고 중요하게 보는 것도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냥 다른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차이점들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연기를 보내게 되면 그냥 학원에서 하는 거 강의 들으면서 하면서 물론 방향성은 제가 계속 잡아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몸으로 체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이게 왜 이런지를 몸에 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답안을 안 써봤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감을 잡아들일 수 있도록 연기해서 과제도 나가고 아침 테스트도 보고 정식 모의 시험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진행합니다만 그걸 동차반을 통해서 실제 모의 시험을 대비해보고 첨삭을 받아보고 등수를 받아보고 실제 시험을 준비해보고 이거랑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교재를 정리할 때 어떻게 줄을 치고 예를 들면 어떻게 판례를 구조화시키고 어떻게 판례를 외우고 어떻게 답안을 쓰고 이런 것들을 동차반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게 되면 연기의 효율성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요. 연기의 효율성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는 건 내년도의 합격 가능성을 말도 안 되게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기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연기가 9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상으로는 뭐 3개월 이 느낌인데 실제로는 거의 반년 가까운 느낌이라고요. 연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하반기를 통으로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기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그냥 책만 보고 그냥 하다가 1기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모의시험 쓰기 시작했을 때 헉 막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난 연기 동안 나는 수개월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현타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말도 안 되게 줄여줍니다. 시행착오를 방지해서 내년도 순환을 돌아감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준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거와 연결되는 거긴 한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강사별로 과목별로 동차반을 진행하는 방식들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저는 A급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동차반에서 다루는 주제가 매년 한 30개 정도만 다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에서 6개 주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30개만 딱 공부해가지고 6개 주제를 다 맞출 수 있냐? 그런 건 어렵죠. 그렇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거에서 다 나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게 되면 제가 강사 안 하고 지금 어디 돗자리 깔았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기준들에 의해서 주제를 선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조금 나왔을 때가 한 30개쯤 했을 때 6개 문제 중에서 3개 정도 나왔을 때가 가장 조금 나왔을 때고요. 보통 매년 한 4개 정도는 걸려요. 그리고 운 좋으면 5개 정도 걸리기도 하고 6개가 다 걸린 적은 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온 것만 공부한다고 하여 올해 실제로 나올 모든 시험 주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A급을 찍어서 본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적어도 올해 동차반 강의를 통해서 이 주제에서 이 주제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올해 A급 중에서 출제가 된 주제를 제외하면 내년에도 여전히 A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A급 주제들은 어차피 열심히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미리 2차 진입했을 때 그거 중심으로 미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리 외워놓으면 내년도의 공부가 굉장히 좀 편안해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동차반이 꽤 또 그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결국 첫 번째가 연결되는 건데 실전을 통한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외우니까 이게 잘 안 써지더라. 이렇게 공부했더니 이게 좀 잘 써지더라. 이렇게 썼더니 점수가 이렇게 까이더라. 이렇게 써보니까 좀 더 점수가 좋더라. 남들은 이걸 잘 못 쓰는데 나는 이 주제에서 이 부분을 잘 못 쓰더라. 결국 1차 시험의 합격의 포인트는 1차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에요. 2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의 합격의 키포인트는 답안을 많이 써본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동차반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확률은 매우 떨어지긴 하는데 뭐 알 수 없잖아요. 뭐 로또도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가끔씩 붙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왜 붙기가 어렵냐면 내가 뭐 밸런스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사이에서 성과가 동차반이 제일 좋았던 게 29회 때예요. 그래서 29회 때가 왜 좋았냐면 30개 주제를 동차반에서 했는데 그중에 5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나머지 빠져나간 하나는 뭐냐면 정규과정 듣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준비 안 하던 주제였어요. 그러면 정규과정 보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주제를 공부하시는데 그중에 5개가 좀 나왔고 1개는 조금 힘을 빼던 것들이었고, 동차반 보시는 분들은 30개만 딱 봤는데 그중에 5개가 나왔고 나머지 하나는 어차피 다들 잘 못 쓰는 주제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것만 봤던 동차반 분들이 굉장히 좀 유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론상 말이 안 되는데 29회 때 같은 경우는 우리 클래스에서 동차반 듣고서 노동법이 65점이 나왔던 분이 3분이나 있었어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그때 왜 그게 가능했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붙었냐? 다 떨어졌어요. 왜냐?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정규과정 들어가시면 귀에 인이 박히도록 누누이 얘기할 건데, 우리 2차 시험 합격의 포인트는 특정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가지고 대박을 친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과목을 평균 이상, 기본 이상 쳐주고 그 중에 한두 과목 정도 좀 더 잘 써주고 요래야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치는 과목이 있으면 절대로 2차를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동차반만 커버해가지고 4과목 모두를 망치는 거 없이 다 잘 본다?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장점들이 명확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동차반을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 처음 듣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강의 그동안 쭉 뭐 1차 강의든 2차 강의든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 일을 할 때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일을 대하는 접근 방식은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상술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쭉 봐오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해왔던 강사 입장에서, 그리고 어쨌든 좀 옛날 얘기긴 한데 먼저 공부해서 합격했던 선배 입장에서 요 시기에 개인적으로 동차반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동차반에 대한 운영 방식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첫 번째로,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첫 번째로 동차반에서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에 전 범위를 커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A급 주제 위주로 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뭐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급 위주로 강사가 쳐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저도 예전에는 전범위로 동차반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엑기스만 모든 주제를 빠짐없이 팍팍 강의해가지고 짠 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좋은 건 뭐냐? 저만 좋아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알려드렸다, 이런 식으로 나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사실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2차 공부 처음 해보는데 그 많은 주제들을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막 끼워넣는 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물론 과목마다 특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강사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양이 많다 보니 이거는 그냥 내 만족 외에는 큰 의미는 없겠더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7년 전 정도부터는 A급 위주로 주제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A급 위주로 주제를 찍는다고 해서 그 외의 것들을 아예 안 하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그 내용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제 숲을 그리는 거죠. 숲을 그리는 과정에서 나무를 몇 개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숲은 요렇게 생겼고 요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올해는 이거 중요하니까 요 나무들 잘라가다가 한번 파봅시다, 요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높이되 그 중에서 A급 주제를 찍어서 적어도 이 주제만큼은 제대로 한번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얘랑 이어지는 건데, 내가 적어도 이 주제만큼은 제대로 파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걸 실제 시험을 봤을 때 몇 점이 나오더라, 실제 시험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연도 공부의 방향성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한 일종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방향성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동차반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과목에 관계없이 이렇게 가시라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거냐? 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노동법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방향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강사 입장에서 내용만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 내용 전달하면서 모의 시험을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사 입장에서는 그냥 모의 시험 안 보고 내용만 전달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강의 시간에 압박이 있잖아요.
우리 연기 일기 들어본 분들 아실 건데 맨날 보강한다고. 맨날 늦게까지 강의 시간도 늘어지고 종강 이후에도 보강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시간이 모자라니까.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사 입장에선 모의 시험으로 시간 빼는 것보다 그 시간 강의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모의 시험 보게 되면은 문제도 내야 되지, 채점자 관리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뭐 채점비도 나가지,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이 좀 있거든요. 이런저런 면에서 사실 강사 입장에선 이게 편해요. 내용만 그냥 전달하고 끝내버리는 게. 근데 그렇게 해서는 답안을 못 써. 이거 모의 시험 써봐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동차반 자체가 그 방향 설정상 강의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각자 강좌들의 이제 가치관 문제라든가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것만 하는 것보다는 모의 시험을 저처럼 많이 안 보더라도 한 2번 정도만 보더라도 그래도 모의 시험을 좀 보는 방향으로서 동차반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논법이 가장 앞에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약간 선도적으로 동차반에서도 모의 시험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첫 주 빼고 2번째 주부터 복습형으로 계속 시험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노동법의 실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노동법에서 선도적으로 좀 치고 나가 주셔야 그 감으로 다른 과목 공부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책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답안을 써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노동법에서는 우리 클래스에서는 조금 더 빡세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차반 수강하시는 게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만이 뭐 예를 들어 절대 진리고 이런 것들은 틀린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얘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 시기를 알차게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든. 하다못해 뭐 교수님 기본서 갖다 놓고서 독하게 봐야 되겠다. 하다못해 그래 가더라도 이 시기를 공부를 놓지 않고 어쨌든 2차 근처의 언저리에서 계속 머무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시기에 어차피 내년에 할 거니까 좀 쉬자 이런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시게 되면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연기 1기 때 엄청 후회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비슷비슷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껴왔다는 건 나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의 수렴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 시기에 너무 날리지 마시고 조금 페이스 조절하시면서 좀 슬렁슬렁 가시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2차 언저리에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잡아주는 방향성은 동차반이다. 이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동차반을 몇 과목을 들어야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4과목 다 듣기를 권장드려요. 그래가지고 4과목 다 듣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순서가 있어요. 동차반에서 예를 들어 1개만 선택한다. 그러면 노동법이 맞아요. 두 번째, 동차반에서 2개를 골라야 되겠다. 그럼 거기다가 행쟁을 붙입니다. 행정대응송법. 그다음에 난 3과목을 가져가야 되겠다. 거기다가 인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난 4과목 다 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다가 선택 과목을 붙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게 동차반 특성상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경조는 주로 많이 깔리는데 민소나 노경이 안 깔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연기 강의를 수강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순서는 요 순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과목 다 하기를 권장드리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 노동행쟁 2개 정도는 지고 가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2주 정도 있으면 동차반 시작할 것 같은데 매년 강의 그랬던 것처럼 올해 강의도 알차게 잘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1차 합격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 담아서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올해 잘 안 되신 분들은 심기일전 해가지고 내년도에 1차와 2차를 한꺼번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